네, 안녕하세요. 2025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가 의대 정원, 두 번째가 무전공, 세 번째가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무전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전공으로 정말로 대입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 원서 접수 한 3개월 전에 앞두고 발표가, 인원수가 확정됐죠.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은 51곳입니다. 국립대 22곳, 모집 인원은 25.6%입니다. 그래서 3만 7,935명. 예. 작년보다 4배 가까운 증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고1 때부터 자기 특정 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학생들은 다시 입시 전략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고1 때부터 이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전공 확대가 되면서 다시 준비한다. 그래서 입시 현장이나 저희 학교 현장에서 이 무전공이 확대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합격선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무전공 선발 인원이 커지면서 다른 학과의 정원은 어떻게 되겠죠? 아무래도 감축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무전공 선발 인원은 37,935명입니다. 근데 이 무전공이 확대가 되면 뭐죠? 이게 고교 학점제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고교 학점제 취지에 퇴색이 되면서 무전공 선발은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와 좀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수시 정시를 막론하고 이과생들이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이과 구분 없이 선발 시에는 이과생이 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위의 표와 같이 오른쪽에 교육부와 대기업에서는 그런 그 상담 서비스, 실시간 화상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이 이용될지는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또 하나 2025 무전공 확대에서 대학 고충이 많겠죠. 무전공을 확대하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물론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수가 감원이 될 것 같고, 최소 강의 인원이 못 채우면 일반적으로 폐강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공립대나 인문학장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학문이 좀 고사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전공 확대로 합격선 예측이 혼란이 가장 큰 겁니다. 보통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을 비교하든가 합격선을 예측하는데, 지금 현장의 학원 개통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합격 예측 가능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또 이 의대 증원은요,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상위권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이 무전공은요, 전체 학생 대부분의 수험생한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전공 적합성 평가 역량인데 무전공의 이제 조화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무전공 선호도가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차이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무전공 모집수가 커서 수험생들은 당연히 좀 상향 지원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의 표와 같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무전공이 없었어요.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데는 없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 28.8%, 고려대 같은 경우 6.2%, 성균관대는 10.1%가 올해 이제 선발 이제 비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쏠림 현상이 좀 우려가 되고요. 체계적인 진로 탐색, 이것이 사전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전공 확대입니다. 무전공 확대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계열과 학과별 정원에 제한이 있는 광역 모집과는 달리 자유전공 학부의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기존 학과 모집 인원이 이제 줄겠죠?
예, 기존 학과에서 인원을 데리고 오니까요. 그래서 합격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상향 지원으로서 성적 낮은 학생들이 합격선 하락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오른쪽 표는 전공 자율선택 대입 모집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형 1이 있고요. 유형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수석권, 그리고 국립대가 어떤가 옆에 표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전공 학대로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인기 학과의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 대입 반영도요, 지금 무전공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사전 예고를 해서 전년도 4월까지는 확정이 된다는데, 현 고등학교 2학년도 어쩌면 좀 혼란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 고3, 고2 좀 불확실성하죠. 그래서 이거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된다. 그래서 입시는 원래 명확하고 1년 전에 완전히 전형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학과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합격선 예측,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가입니다. 예. 수험생 입장에서 중상위권 대학 인원 증가, 그리고 기존 학과 모집 인원 감축으로 합격선 경쟁률은 불투명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상위권 대학이 우선시되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학 간의 서열이 더욱 공고해질 수가 있고요. 인문학 그리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몰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제도 도입 후에 이거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도 변하지만 앞으로 무전공이 확대된다니까 현 중학생, 지금 중3 학생들도 2028 대입에서도 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대학 학과별 변경사항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 전략을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여러분 아시죠?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74%입니다. 그 중에 고3들은 84%가 어렵습니다. 재수생들은, N수생들은 61%가 어렵습니다. 이 N수생과 고3 학생들의 격차가 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고, 6월 달에 영어 1등급이 1%대였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수능을 볼 때 9월 모의고사 영어 등급이 비교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능,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능은 영어가 관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공 지원하겠다. 이런 학생들 많죠? 예. 그래서 긍정적이다가 6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니다 35.53%,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14.7%가 나왔습니다. 총해서 무전공 지원 의사 있다 이 학생들은 68.1%입니다. 거의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신청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되는데, 모집 요강 같은 경우에 올해는 많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을 보실 때 맨 위에 주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형 포인트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잘 보시는 게 대입 전략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도 보셔야 되고요. 지원 자격 원서 접수할 때 내가 가능한지, 예, 이런 것도 보시고, 그 결론은 2025의 그 대입의 결정권, 수시의 결정권은 수능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6개의 수능 카드 결론적으로는 수능 최저다. 그래서 수능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